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산책을 하고 집에 들어선 엄마가 주방에 있던 새언니에게 쏘아붙였어요. 민수는 어디 가고 네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 그이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새언니가 잔뜩 주눅이 든 표정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고 난리야. 당장 나와서 설거지하라고 해. 인간이라면 최소한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지. 그 인간의 양심을 내다 팔아먹은 게 분명하다. 어머님, 진짜 몸이 안 좋아 보여서 제가 한다고 한 거니까 오늘은 그냥 놔두죠. 진짜로 몸이 안 좋아 보였거든요. 놔두긴 뭘 그냥 놔둬. 사업 쫄딱 말아먹고 내가 저놈의 인간만 보면 속이 터져서 잠이 안 온다. 저런 덜 떨어진 인간이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 모습에 새언니가 엄마에게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둘 다 빨리 취업하도록 해볼게요.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어. 그리고 한 명은 그만둬도 한 명은 회사를 다니던지 했어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야. 내가 사돈 양반 두 분 얼굴 볼 낯이 없다. 내색도 못하고 두 분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니? 우리 부모님은 그냥 포기 상태라 그건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언니가 배시시 웃으며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아주 잘났다 잘났어. 둘이 똑같으니 이 지경이 되고도 그러고 살고 있지. 엄마가 새언니를 있는 대로 노려보며 큰 소리를 치고 있었기에 방 안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거실로 나오셨는데요. 할머니가 제게 새언니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라는 듯한 눈짓을 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제가 급히 새언니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말했어요. 언니, 엄마가 지금 이래저래 심란한 상태라 그러니까 언니가 이해 좀 해주세요. 아마도 한두 달쯤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어머님 잔소리야. 이제는 이골이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할머님이랑 아가씨한테 너무 죄송하네요. 괜시레 우리가 사업을 쫄딱 말아먹는 바람에 우리한테 반까지 내주고 불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언니랑 오빠는 빨리 취업해야 해요. 취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엄마의 히스테리가 심해진다는 건 잘 알고 있는 거죠? 할머니랑 저는 방을 같이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 히스테리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아프거든요. 알았어요. 지금 여기저기 이력서 넣고 있으니까 곧 연락 올 거예요. 되도록 빨리 취업하려고 좀 낮춰서 이력서를 넣었거든요. 새언니가 그제서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요. 사실 새언니와 오빠는 나름 잘 나가는 대기업을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두 사람의 사연도 참 기가 막히기만 한데요. 오빠와 새언니는 회사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 둘 다 잘 나가는 회사에서 인정까지 받고 있었기에 두 사람의 앞날은 뻥 뚫린 고속도로나 다름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두 사람은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해서 나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을 했다는데요. 그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랬던 한 친구가 있었다는데요. 그날 동창회에 그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자동차를 타고 옷도 명품으로 휘감은 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오빠뿐만 아니라 동창들의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다는데요. 놀라있던 친구들에게 그 동창이 느긋한 표정으로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마치 내가 공부를 잘한 니들보다 잘 살고 있는 거 보이질 않은 표정으로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공부를 워낙 못했었기에 그냥 지방에 있는 대학을 어찌어찌 졸업을 하고는 처음에는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가 파는 장사부터 시작했다는데요. 나중에는 온라인 판매까지 하게 되면서 그게 대박이 났다고 했다네요. 야, 이 사업은 말이야. 직장인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게 매달 들어오는 돈 액수부터가 다르더라고. 생각해봐라. 니들 평생 벌어서 이런 차 한번 타보겠냐? 이래서 말이야.
공부만 죽어라고 한다고 해서 다 잘 풀리는 것만도 아니야. 그렇잖아. 공부만 잘해봤자 선생님이나 공무원, 기껏해야 대기업에 들어갈 텐데 그래봤자 그 월급이 얼마나 되겠냐? 라며 한껏 자랑질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문제는 그 친구를 만나고 온 뒤부터 오빠가 정신줄을 놓기 시작했다는데요. 평생 공부만 하던 오빠가 사업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오빠는 공부를 아주 잘하던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10배는 더 했을 정도였거든요. 오빠 성격 자체가 뭐에 하나 빠지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 성격이었기에 공부만 파고들었던 오빠는 늘 성적이 우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격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날 동창회에서 사업 이야기를 듣고는 정신줄을 놓고야 말았거든요. 그렇게 사업의 사자도 모르던 새언니까지 꼬시기 시작하더니만 몇 달 만에 둘 다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하나에 꽂히면 물불 가리지 않는 오빠 성격에 언니까지 물이 들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둘 다 바리스타 학원까지 다니면서 좋은 원두를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박리담의 판매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마케팅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큰 소리까지 쳤습니다. 물론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뜯어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빠와 언니는 이미 회사를 그만둔 뒤였기에 가족들 모두 두 손 두 발을 닫은 채 부디 사업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어요. 물론 결과는 아주 처참했는데요. 비싸고 좋은 원두로 저렴한 가격에 이문을 적게 남기고 팔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거든요. 이문이 적게 남아도 너무 적게 남는다는 걸 예상치 못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게다가 그만큼 많이 팔리지도 않았고요. 결국 사업을 시작하고 1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 둘은 쫄딱 망하다시피 한 채 카페를 접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사업을 하면서 빚도 많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전세금까지 빼서 빚 갚는 데 쓰고는 오갈 데가 없으니까 본가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본가가 많이 넓은 편이 아니어서 제가 지내던 방을 두 사람에게 양보하고 저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요. 물론 전에도 할머니와 한 방에서 오래 지냈기에 할머니와 저는 딱히 불편한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부모님, 특히나 엄마의 한숨소리가 깊어져만 가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특히나 엄마가 그렇게나 말렸었거든요. 엄마는 새언니만이라도 회사를 다니라고 그렇게 말렸지만 새언니마저 오빠의 꼬심에 넘어가서 둘 다 하루아침에 회사까지 그만두고 그리 된 것을 못마땅하다 못해 참담하게 생각하곤 했어요. 새언니와 오빠만 보면 엄마의 잔소리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주적은 오빠였지만 엄마에게 있어 새언니 역시 눈에 가시나 매 한 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을 향한 엄마의 잔소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새언니 성격이 뒤끝이 없어 그냥 쿨한 성격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마는 듯 해 보였어요. 새언니가 그랬던 것에는 할머니의 역할도 컸는데요. 엄마와는 다르게 할머니와 새언니는 정말 잘 맞는 편이었어요. 할머니 방에서 엄마 몰래 밤늦게까지 고스톱을 치기도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성격이 참 잘 맞더라고요. 아마도 새언니가 친할머님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 가능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뿐입니다. 새언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지방에 계신 친할머님을 자주 찾아뵙곤 했거든요. 암튼 새언니에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할머니가 새언니를 많이 도와주곤 했어요. 그날도 새언니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있던 엄마를 할머니가 달래고 있었어요.
애미야, 쟤들이라고 지금 속이 속이겠냐? 내가 물어보니 여기저기 이력서도 많이 넣고 그랬다고 하던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둘 다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까지 다니던 인재들인데 어디서든 연락이 오지 않겠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그 좋은 직장을 왜 때려치우고는 저 생고생을 하냔 말이에요. 어머님도 생각해보세요. 사돈 양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불날 상황이겠냔 말입니다. 저놈의 인간이 집 마누라까지 꼬셔서 쫄딱 망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놈의 인간을 그냥. 다시 부하가 치민 엄마가 순식간에 팔까지 걷어붙이고는 오빠 방으로 뛰어갈 기세였는데요. 할머니가 그런 엄마를 급히 말리고 있었어요. 애미야, 너 그러다 혈압 올라갈라. 자, 나를 잘 봐봐라.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고. 그렇지, 그렇게. 할머니가 엄마를 안정시키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할머니마저 안 계셨더라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도 벌써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나도록 오빠와 새언니가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몸이 좋지 않아 반차를 내고 일찍 퇴근을 했는데요. 집안이 시끌벅적한 게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엄마가 오빠와 새언니에게 또다시 잔소리를 하고 있나 보다 싶은 생각으로 거실에 들어섰는데요. 거실에 웬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할머니 옆에 딱 붙은 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강아지도 집이 많이 낯선 데다가 엄마가 화까지 내고 있었으니 많이 놀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해 보였는데요. 새언니와 오빠에게 마구마구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강아지를 그냥 무작정 데리고 들어오면 어떡해. 난 집에 털 날리고 하는 거 아주 질색이란 말이야. 당장 데리고 나가. 엄마, 얘가 지금 어디 갈 데가 없다니까. 와이프 할머님 태어날 때까지만 우리가 데리고 있을게. 복순이가 할머님 단짝인데 아무데나 데려다 줄 수도 없잖아. 라며 오빠가 엄마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고 엄마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니 새언니네 할머님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다는데요. 사돈 어르신들도 병원에 자주 다니시고 하셔야 하다 보니 강아지를 맡아서 봐줄 사람이 없어서 급한 김에 새언니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강아지가 딱해 보이긴 했어요. 특히나 갑작스레 주인과 떨어지다 보니 충격도 많이 받은 듯 해 보였거든요. 그런 강아지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가족들이 강아지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할머니가 강아지 등을 쓰다듬어주며 말했어요. 아이고, 얘기 들어보니 너도 참 딱하긴 하구나. 애미야, 사돈 양반 태어날 때까지 우리가 좀 돌봐주자꾸나. 내가 말이야, 절대 방 밖으로 안 내보내마. 그래 엄마, 다른 일도 아니고 지금 아프셔서 그런 건데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동물들도 말이야 다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 너무 구박하지 말자. 그렇네. 당신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이해를 좀 해줘야겠네. 그래도 계속 있겠다는 건 아니잖아. 아빠까지 강아지 편을 들어주고 있었기에 엄마가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아이고, 아주 그냥 다들 천사 나셨구만. 천사가 나셨어. 난 앞으로 강아지 일에 아무 신경도 안 쓸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혹시나 집안에 개털 날라다니고 그러면 다들 알아서 해. 그리고 니들은 취업 자리 연락 온 데 있어 없어? 니들 취업 준비하고 있는 건 맞는 거야? 엄마가 오빠와 새언니를 향해 소리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에도 엄마는 강아지 복순이를 못마땅한 듯 노려보곤 했는데요. 다행히 복순이는 성격이 좋은 강아지로 엄마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과는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복순이는 참 똑똑한 강아지였는데요. 간혹가다 새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할머님과 영상통화를 연결해주기도 했는데 금세 알아보고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낑낑대기도 했거든요. 그 모습이 참 신통하기만 했는데요. 어쩌면 동물이 사람보다 더 정이 많다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하지만 복순이는 유일하게 엄마와는 거리를 유지한 채 눈치까지 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워낙 깔끔한 편으로 집안에 개털이 날리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했거든요. 복순이도 엄마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듯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눈치를 보곤 했고요. 그렇게 엄마와 복순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던 어느 날 정말이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언니와 오빠도 취업이 될 때까지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며 나간 상태였기에 그날은 집에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복순이만 있었는데요. 점심 식사를 하고 한 2시쯤 오빠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 웬만하면 제게 전화를 하지 않던 오빠였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요. 너 지금 빨리 땡땡 병원으로 와. 땡땡 병원? 거기는 왜? 혹시 할머니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말도 마라. 오늘 완전 큰일 날 뻔했어. 오빠가 급히 병원으로 오라는 말만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날 병원에 가서 저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엄마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해줬거든요. 예, 말도 마라. 내가 어제부터 감기 몸살 기운으로 계속 몸이 안 좋았었잖니? 그래서 감기약을 먹고 깜빡 잠이 든 것 같은데 이 감기약이 어찌나 독하던지 세상 모르고 잠이 든 거야. 아마도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을 그냥 잠을 자고 있었던 모양인데 갑자기 누가 내 깃방망이를 마구마구 날리지 뭐냐. 처음에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돼서 어리벙벙하고 누워 있었는데 손이 어찌나 매섭던지 곧 눈이 번쩍 떠지지 뭐냐. 근데 눈을 떠보니 복순이가 보이는가 싶더니만 그 복순이가 내 얼굴에 그냥 마구마구 양싸다구를 날리고 있지 뭐냐.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내가 이놈의 복순이를 그냥 가만 안 놔둘 참으로 몸을 벌떡 일으켰는데 복순이가 아주 애절한 눈빛으로 지소대고 있지 뭐냐. 그러더니 안 되겠다 싶었던지 갑자기 내 옷자락을 덥석 물고는 잡아 끌더라 그 말이야. 라며 말을 하던 엄마가 놀라운 사실을 말해줬는데요. 복순이가 어찌나 울면서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 끌던지 얼떨결에 엄마가 복순이한테 이끌려서 거실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순이가 할머니 방문 앞에서 더 큰 소리로 지저대더랍니다. 그래서 급히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지신 채 의식이 없으시더랍니다. 어머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모습에 놀란 엄마가 급히 구급차를 불러서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셨다고 하네요. 나중에 들어보니 할머니가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는 장롱 위에 있던 물건을 내리려다가 그만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복순이가 그런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엄마 방으로 뛰어가서 자고 있던 엄마의 깃방망이까지 날리면서 엄마를 깨웠던 것이었고요. 정말이지 아찔했던 것이 엄마가 감기약을 먹은 뒤라 복순이가 아니었음 어쩌면 오랜 시간 할머니를 방치해야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할머니는 의식을 되찾았고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마치고 퇴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복순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이 변해 있었어요. 이했다. 이거 오다가 한번 사봤는데 맛이나 한번 봐라. 라며 무심한 듯 간식을 주기도 했고 은근슬쩍 복순이 옆에 앉아서 말을 걸기도 했어요. 복순이도 그 모습이 싫지는 않은 듯 꼬리를 흔들어댔고요. 엄마는 동물을 정말 싫어하던 사람이었기에 가족 모두 신기한 듯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엄마가 복순이 덕분에 진짜 많이 변했네. 내가 동물을 참 싫어했는데 이번 일을 겪어보니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지 뭐냐. 세상에 복순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끔찍하기만 하다니까. 이게 다 내 잘못이다.
그러고 계신 것도 모르고 잠이나 처자고 있었으니 말이야. 엄마도 아파서 간격 먹고 그런 거잖아. 뭘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 라며 가족들이 엄마를 위로했는데요. 그날 이후 엄마는 큰 충격을 받은 모양으로 심한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런 엄마를 몇 번이나 위로했지만 한동안 엄마는 자다가 깨기를 반복하면서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런 엄마 곁을 복순이가 함께 했는데요. 혹시나 엄마가 자다가 잠에서 깨기라도 하면 복순이가 엄마 곁을 지켰거든요. 그 모습에 엄마도 큰 감동을 받은 듯 해보였고요. 그 뒤 엄마와 복순이는 가장 친한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새언니가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할머니께서 아프신 걸 옆에서 내내 지켜봐서 복순이가 더 빨리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실 때 복순이가 진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라며 안쓰러운 듯이 복순이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새언니 말처럼 그 뒤에도 복순이는 누군가 몸이 좋지 않거나 하면 귀신같이 알아차리고는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복순이는 우리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복순이는 가족의 영웅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새언니네 할머님 건강이 좋지 못해서 새언니네 친정으로 가셨기에 복순이까지 챙길 여력이 없어 보였거든요. 결국 우리가 복순이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새언니가 시시때때로 복순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오기도 했습니다. 할머님께서 복순이를 너무 보고 싶어 했거든요. 거기다 복순이가 온 뒤로 새언니와 오빠도 다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좋은 회사의 경력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모든 것들이 복순이가 복이 많아서 그렇다며 또다시 복순이를 치켜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복순이가 온 뒤로 좋은 일만 생겼으니까요. 복순이는 지금도 인기 만점인데요. 할머니와 엄마 옆에 딱 달라붙어서는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할머니와 엄마가 하루 종일 복순이와 놀아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지나간 일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